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화요일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는 이제 매도세를 계속 일관하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큰 폭의 변동성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쯤에 열리게 될 FOMC 회의록에 대한 좀 경기감이 계속 확산되는 일단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초에 이제 FOMC 열렸을 때에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매파적이 될지 비둘기파적이 될지 여부는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번 FOMC 회의록은 예전과 다르게 조금 큰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서가 될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이제 3월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여부가 뭐 50bp까지 지금 CME 와치 같은 경우는 페드 와치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이 외국인이 수급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요. 물론 어제 이제 아직까지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물가를 좀 크게 잡힌 모습을 서서히 유럽 쪽에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대를 이제 아래로 이제 뚫을 수 있는 모습이 아마 다음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게,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좀 계절적인 요인도 좀 없지 않아 포함되고 있다라고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새롭게 고용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 그리고 레저나 일단은 중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측면에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3월 달에 2월 고용 보고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물가가 잡힌 여부 정도에 대한 좀 확인하고 가야 향후 뭐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가 돼야 좀 시장의 향방이 좀 크게 바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 보합 쪽으로 움직이는 향상이 외국인 선물이나 이런 현물 쪽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중국 스마트폰도 출하량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등 여러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뭐 애플에 대한 아이폰 출하량도 굉장히 1월 달부터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3월 4일쯤에 이제 중국 전인대가 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게 올 한 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IMF도 했고 뭐 미국이 투자 의뢰도 그렇고 대부분 3.5%에서 4% 안쪽으로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5.5%까지 성장률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게 되면 굉장히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강한 증시 흐름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월 달부터 지금 부동산 주택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생각보다 컨센보다 좀 잘 나왔죠. 물론 아직까지 큰 반등은 아니지만 컨센보다 어느 정도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중국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강 회사 1위 회사인 바오스티 같은 경우도 이미 최강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그런 부동산 그리고 대출 쪽에서도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대출에 대한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인프라나 투자에 대한 확대 얘기가 이런 이미 전인대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중국 쪽은 선방향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어종별로는 철강이랑 기계 쪽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몰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부동산의 여파가 회복이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파급력이 점점 같이 덩달아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 구간에 두고 두더라도 결국에 시장은 지금 중국 전인대 에 어떤 시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정 가운데서 CPI, PPI 다음에 PC 물가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환율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화진 과장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수요일 현지 시간 발표될 FOMC 의사록 보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라서 과연 연준이 현재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변동성까지도 감안해서 시장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에 서프라이즈했던 고용 같은 경우에 2월에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금리 속도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가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양회 기대감 보셨는데요. 중국 주식 시장이 어제 2%까지 올랐고요. 또 우리 장 내에서도 철강주라든지 말씀해 주신 건설 기계주 이런 종목들이 한 주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금요일장에 이어서 월요일장까지 상승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중국 관련한 그 리오프닝 기대감, 다른 관련주의 순환매가 더 확산될 가능성,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알았었던 그런 중국 리오프닝주들 이런 쪽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행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여행 가기 위한 어느 정도 문의하는 거는 여행주에서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LCC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작년 일본 같은 경우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18일부터 단기 비자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항공 쪽은 아직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EU나 이런 관련된 기업 결항 승인 좀 기대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중국, 일본 쪽은 LCC에 대한 재무 개선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 화장품이나 카지노는 그렇죠. 카지노는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VIP 드랍액도 굉장히 월별 데이터로 꾸준히 잘 나왔었고 중국도 사실 VIP 드랍액 같은 경우도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도 일본 VIP보다는 중국 VIP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을 가능하지만 화장품은 사실 그동안 기대, 선반영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데이터가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춘절 영향도 있었고 작년에 강군제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화장품 쪽은 글쎄요 조금 크게 많은 변동폭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단기 비자 제한이 풀려서 어느 정도 중국 같은 경우가 입국을 했을 때 물론 PCR 검사는 하고는 있지만은 먼저 면세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과연 지금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화장품을 살지 여부는 일단 면세 쪽에서 한번은 데이터가 나와봐야 좀 더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리오프닝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 같이 올랐었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또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던 미용 의료기기 등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이 가운데서는 업종의 차별화 예상하면서 여행과 카지노의 추가 상승 여력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그 기획부에서 얘기했던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날 때쯤에는 로봇주들이 좀 세게 한번 움직였었죠. 그만큼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UAM 그리고 로봇 그리고 AI 일상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등 향후 세액공제 혜택 등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반적 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5년에는 로봇 배송, 그리고 26년부터는 우리나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쪽으로 해서 무인 배송에 대한 상용화를 좀 목표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첨단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협의회, 발전 및 업계 간담회가 있은 만큼 이제 로봇 산업이나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그런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었고, 지금 정부와 같은 어제 관련된 4.2년 전략 로드맵이 오늘 뭐 기사화되고 있고, 리포트도 조금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수혜주들이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AI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챗 GPT에 대한 굉장히 비중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뭐 네이버 서치 GPT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 기반한 뭐 최근에 뭐 갤럭시 탑재도 얘기 나왔었고, 뭐 SK텔레콤도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등 AI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일상 속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주들이 사실 조금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로봇이나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그 9월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5대 과제라고 해서 이제 정부 플랫폼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향후에 뭐 우려용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이게 비대면 진료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이지케어텍이나 유비케어텍이 주가가 그렇게 강한 상승을 흐름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로봇 쪽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는 향후 이제 로봇 배송이나 이런 관련된 움직임에 정부의 약속. 왜냐면은 2025년이 되면요 중국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5년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던 게 중국 로봇이 전 세계 글로벌 1위로 가기 위한 목표를 삼고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던 건데 사실 시장 규모 자체는 중국이 굉장히 높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랑 미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로봇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한 기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용 로봇 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SBTech랑 그리고 뉴로메카와 같은 커피와 이제 치킨 시장에 대한 그런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주가들이 좀 빨리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오늘 로봇 시장에서 강한 흐름세가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제 이것도 제가 끝날 때쯤에 한 6시나 5시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중에 하나인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연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곧 애플페이가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편 결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비중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흐름들.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페이는 거의 오프라인 비중에서 90%가 삼성페이로 나와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핀테크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대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추가로 나왔던 게 현대차에서도 이제 관련된 향후 전기차 충전 서비스나 아니면은 자동차 구독 서비스 이런 비슷한 현대페이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뭐 관련된 한번 한국정보통신도 있을 거고 제가 좀 공부했었던 쿠콘 같은 종목들도 이런 핀테크 관련주와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정부에 대한 수혜로 좀 기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이슈 가운데 관심 섹터는 로봇과 페이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도 그동안 AI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만큼 오히려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핀테크 관련주도 사실 그동안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비슷하게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쿠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연 30%씩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업종 자체가 작년에 안 좋았던 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수급의 순환매, 시장은 사실 이제는 매크로보다 종목 장세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은 진주들이 하나씩 이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쿠콘이나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로봇 중에는 SBB테크나 그리고 뉴로메카도 있지만은 사실 제우스라는 종목도 사실 스몰 로봇주거든요. 이것도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숨은 종목들을 찾는 종목 장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찾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 어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입니다.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그리고 또 어제 애플페이 관련주도 움직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연계, 또 현대차에서 현대페이를 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핀테크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같은 경우는 15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테마가 상당히 많은데요. 스터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는 일단 1차적으로 로봇주를 이화진 과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